안녕하세요. 수익률이 시원한 한방영매 박시호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시나요? 아마 세상 사람들 100이면 한 90% 이상은 돈이겠죠? 자, 오늘은 돈 얘기를 한번 좀 해보죠. 제가 관련된 부동산이니까. 어제 임대차에 이어서 오늘 또 보증금, 차임의 인상 여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임대차와 관련된 민법상 임대차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이 이야기도 일반적인 상식 이야기는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엄청나게 민감한 부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일반 상식으로 접근해서 곤란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알고 그 조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민법상 임차인의 차임 증강 청구권 부동산을 하는 사람은 임차인을 만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그 임차인이 어떤 법을 근거로 하는 임차인인지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질 수가 있겠죠. 현행법상 임대차와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이 제가 설명해 드렸던 세 가지입니다. 민법상 임차인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 구분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주택인 경우는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바로 구분하면 되고, 상가건물에는 환산 보증금 내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고, 초과된 임차인은 어제 설명했다시피 민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특례 규정으로 계약 경신인 경우는 초과 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규정인 차임증강 청구권 규정을 받게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민법 조문을 보면 민법 628조 차임증강 청구권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차임증강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간추려 보면 공과부담의 증가, 두 번째가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고 되어 있죠.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임대인은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임차인은 감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자세히 남겨두었으니까 꼭 블로그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판례를 얘기하기보다는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는 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차임증강 청구권 7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조문에서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있고, 시행령 8조 차임 등 증액 청구의 기준 등 조문에서는 1항에서는 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역시 제가 블로그에 자세하게 놨습니다. 블로그 글이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건 여러분들한테 보다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거거든요. 반드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차임증가 청구권, 상가 건물에 대한 차임증가권은 11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조문에 나옵니다. 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 차입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고,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으면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4조를 보면 차임 등 증액 청구 기준 조문 중요합니다. 법 1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명했죠. 100분의 9.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이 규정은 단어 뜻 그대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일정 기준 내에서 전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은 제7조 2의 월차임 전환 시 상정률의 제한 조문에 나오는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의 다음 각호의 낮은 비율을 곱한 차임임을, 월차임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죠. 1호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호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는 구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조문에 이게 또 표시가 되어 있는데, 1항을 보면 법 7조 제2조 7조의 2, 1호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하를 말합니다. 2항에서 7조의 2, 2호에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배수는 4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새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전환이 돼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면 12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조문을 아셔야 됩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의 각호의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은행법에 따른 다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으로 정하는 비율, 2호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로 규정이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5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조문에는 1항에서는 12조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 2푼을 말합니다. 2항에서 법 12조 2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는 아까보다 4배인데 이건 조금 높아요. 4.5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을 적용받는 임차인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전환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는 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간단한 상식이니까 알아두십시오. 오늘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고받는 보증금과 월세에 관한 얘기를 제가 조금 해봤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처음 임대차 기간이 정해진 기간이래 임대인이 갑자기 이런 규정을 들어서 임대료를 인상해달라고 하거나 임차인이 이런 규정을 들어 임대료를 확 인하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없겠죠. 문제는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가기 전에 일이 발생되면 그것이 문제로 비화되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 임대료를 인상하는 이유만을 찾기에 분주할 것이고, 임차인은 어떻게 해서든 기존 임대료를 고수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겠죠. 아니면 좀 더 낫거나 두 사람의 이익이 양립할 수밖에 없는 길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도 역시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욕심에 나오는 어쩌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이해관계의 문제일 뿐일 수도 있겠죠. 제가 임대인 쪽에 먼저 팁을 드린다면, 임대료 인상을 하기를 원한다면 분명하게 기존 임대차 계약을 정확하게 종료시키고 그 다음 임대료 인상 문제를 들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과 주택임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기간으로 들어가 버린 이후에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 종료하였다고 그냥 원하는 임대료를 받는 약정서를 쓰면 추후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기간 중에 체결된 묵시적 계약으로서 제목만 새로운 계약서이므로 법에서 정한 금액이 초과된 임대료는 무효로서 반환하라고 요구하면 임대인은 반환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해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합의 해지를 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서는 임대료를 인상해서 받았다면 그런 새로운 계약을 표면적 강행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법에서 정한 이상 초과된 부분은 임차인이 반환 요구를 하면 반환해야 할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무조건 계약서를 쓰면 무조건 차임을 인상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곤란하고, 상대방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패를 정확히 알고 임차인이 가지는 묵시적 갱신기간, 계약 갱신 요구가 요건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계약을 정확하게 종료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의한 임대료가 인생된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임대료를 인상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도 팁을 드려야겠죠. 임차인은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이나 월세 등이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그 사항을 관할 세무서에 변경 신고를 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임차인이 2015년 10월 3일 보증금 1억 원에 월 300만 원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던 중 2016년 10월경에 그 보증금을 1억 원 증액하여 2억 원으로 하였다고 하면 2016년 12월 1일 K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17년 4월 8일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저는 경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경매 입장에서 합니다. 임차인 분석에서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이 서울 지역에서 4억 원이 초과된 임차인이지만 대항력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고 낙찰받게 됩니다. 그러면 1억 원 세무서에 신고된 보증금을 인수하는지 아니면 임대인과 인상된 2억 원 보증금을 인수하는지에 대해서 판례는 임대차의 기준으로 세무서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가 되어 있죠. 요거는 설명을 하고 갈게요. 2013-215676 판례입니다.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 사회통령상 사업자 등록을 통해 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와 등록사항 현황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에 따른 환산된 보증금액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한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임차인은 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었거나 갱신되었는데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등록사항 현황서 등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과 실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딱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면 블로그 글을 한 번 더 참조하십시오. 모르시면 오시면 됩니다.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고 일반 경기도 어렵다고들 합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직장에 나와서 가장 쉽게 하는 것이 일반 음식점의 창업이죠. 탁 튀기는 거예요. 창업에 들어가는 가장 많은 비용이 뭡니까? 보증금과 권리금입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래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단순 지식을 갖고 접근하면 정말로 곤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쓸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관련 사항, 법을 찾고 조문도 찾고 판례도 찾고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지혜를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저 박시호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